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보수다, 이런 명칭이죠. 지난주에 이 모임에 있었던 강연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오랜 친구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의 강연인데요. 과연 어떤 면에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언론지상으로 소식 듣다가 직접 뵈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언론지상에 오르게 됐는지 제가 좀 어리둥절합니다, 스스로. 기자들 전화 많이 받으시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중마고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굉장히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실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저희도 모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 아니 제가 바쁜 사람 많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제가 전화 걸어 가지고선 귀찮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냥 저는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주위에 여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말씀 전해주고 하는 정도인데.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가끔씩 본인도 전화를 거의 안 하는데 예. 뭐 아주 가끔씩 할 때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주 가끔이라고 하시지만 이심전심은 아무래도 남다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하게 되면은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렇군요. 예. 혹시 또 잘못 전달될까봐? 네, 예, 그런 네. 면도 좀 있고 제가 하도 이제 또 친구가 자꾸 이렇게 언론에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예. 뭐 그런 것도 좀 본인도 좀 그게 부담스러워하시고. 예,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치하겠다고 나서시는 것도 본인의 메시지를 직접 이야기하면 좋은데 자꾸 이런 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원 정치하니까 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많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윤 총장이 나름대로 시간의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 그거를 알면서 참 이해하게 됐는데 윤 총장의 그런 어떤 지금의 상황을 예. 윤 총장이 3월 4일 이제 검찰을 떠나면서 네. 검찰에 이제 생긴 공백이 있습니다. 이제 아하. 본인이 떠남으로 해가지고서 검찰에 일종의 조직상의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메꿔질 때까지, 그러니까는 후임자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가 다 끝나서, 예. 다시 이제 검찰이 이제, 정상화될 때까지. 정상화될 때까지 본인이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방선거 끝나면은 바로, 예. 뭔가를 발언을 시작을 하고 예. 행보를 가져가야 된다. 아하. 이렇게 어드바이스 준 사람도 있고 5월에 그래야 된다. 이런 분도 있었지만은 그걸 예. 다 일축하고 예. 계속 기다려왔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일종의 이걸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통과 의례가 있을 때까지는 또한 자기의 발언,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하고 예. 그 통과 의례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자기가 예. 자기 목소리로 예. 국민 앞에 서겠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국민 앞에 나서질 않으니까 이제 서서히 좀 볼멘 소리들, 네네. 예,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꽤 커졌어요. 네. 근데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예. 본인의 그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서는 타임 프레임은 언제로 예상해야 됩니까? 글쎄, 그거는 저도 언론 예. 보도 보면서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타임 프레임대로 계획대로 간다 이 예, 말씀을 자꾸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거 언제가 될지 조금 답답하기도 해요. 자, 윤 전 총장이 이렇게 통과 의례를 거치는 동안에 만난 분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이런 분들 만나서 민생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이 추천하신 분들입니까?
아니 뭐 추천했다기보다는 정승국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정승국 교수님 글을 많이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윤 총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윤 총장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정승국 교수님 다 입력이 되어 있었고. 아,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정보들을 이렇게 그 많은 그 지식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딱 그 관심이, 윤 총장의 관심이 좀 더 자극된 면은 있지만은, 뭐 제가 소개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저도 사실은 윤 총장 덕분에 저도 그 정승국 교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날.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참 저도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 많다는 뜻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또 만나신 분 중에 공개 안 된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좀 아시는 분 몇 분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제가 특별히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윤 총장을 돕는 사람 중에는 제가 아는 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아직 공개하긴 좀 뭐 언젠가는 공개가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보따리 좋은 분들이 풀어주실까 굉장히 많기 기대했는데. 때문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 전 총장이 화풀이하는 대상, 속상할 때 말을 들어주는 대상이라고 우리 이 교수님이 본인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화풀이하는 어떤 그런 말, 언제 한번 그런 화풀이 들으셨는지요? 뭐 화풀이라기보다도 제가 무슨 이 큰 중요한 윤 총장의 굉장히 중요한 측근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제 역할은 그 힐링이다. 그런 정도 수준의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뭐 제가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전력 투구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윤 총장도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그런 식으로 정의했던 것이고요. 자꾸 본인 역할을 제안하시는데요. 이렇게 교수님이 보시기에 윤 전 총장이 가장 화가 났을 때 또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정치 정치를 시작했다기보다는 하여간 3월 4일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는 그렇게 힘든 그런 것을 아무래도 현역 총장에 계실 때가 그때가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그때는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오히려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주로 윤 총장한테 말하는 역할이 아니라 듣는 역할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 윤 총장이 말하고 싶을 때 좀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하고 인연은 그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또 못 먹겠어요. 한번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윤 총장의 리더십이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에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제가 정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얘기를 할 때 무슨 우리나라 사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치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이 사법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법에 의해서 해결해 달라고 자꾸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사법에 굉장히 과부하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정치가 하고 사법이 해야 할 일은 사법이 하는 그런 식의 자기의 영역을 이제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가 복원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굉장히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 본인 스스로가 사법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법의 한계를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러한 정치 사법화 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데 그리고 이 민주주의와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데
그 가장 적합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반론이 뭐냐면은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영역이다.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사법의 어떤 그 자율성, 독립성을 그렇죠. 지킨다면은 근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다른 민주적 원리거든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사법의 모든 것 갖고 다 사법으로 다 쫓아가는 이런 어떤 그 나라의 어떤 흐름 또는 이런 특징, 행태 이런 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 검찰로 쫓아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오히려 윤 총장이야말로 그런 것들을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정치가 해결하도록 하는데 앞장서지 않겠느냐. 본인이 그 검찰에 있으면서 그런 검찰에 가해지는 그런 압박들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윤 총장이 사법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는 나름 역할을 하셨던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미지수거든요. 뭐 그거야 당연하죠. 이제 정치 선언을 하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치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당신의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느냐,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누구든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입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여권에서는 사정기관 출신 인사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겠다, 뭐 법 개정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떤 정치는 좀 정치인의 몫이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뭐 이게 굉장히 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서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어떻게 독특한 사건들의 연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윤 총장이 겨울에 추윤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만 하더라도 윤 총장이 자기가 그 검찰 총장의 임기를 다 마친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중수청 설치와 더불어서 이제 검수완박, 부패 완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검찰의 그 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그런 식의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바보가 되느냐 아니면은 정치를 하느냐라는 양자택일밖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입장에 있었더라도 당연히 윤 총장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모든 사건들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정된 어떤 경로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문제는 이제 사법 영역에 계신 게 아니라 정치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한 어떤 정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이걸 우리 국민들의 그 여론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정치를 에워싸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한일 관계 같은 경우 보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그 일제 시대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분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또 과제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사실 정치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 시민사회도 또 설득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일본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상대로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법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말이죠. 판결 나오면 거기에 따른다. 사실은 판결을 집행할 수도 없는 판결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지금 막 모순되는 판결이 나와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풀어 나가려면은 큰 정치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그런 뜻에서 그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근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돼서 연일 화제예요. 근데 공정, 능력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능력주의 담론, 뭐 공천 자격 시험, 할당제 폐지 여러 가지 이렇게 쏟아내는 능력주의의 아젠다들에 대해 가지고 이 윤 총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윤 총장의 공정 개념은 이제 윤 총장이 몸으로 보인 공정이 있죠. 예. 두 정부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몸으로 실천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윤 총장은 이 무너진 공정을 회복하는 가장 적임자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공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정을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윤 총장이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선언을 한 이후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윤 총장 생각을 전달하기도.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의 그런 의미에서의 공정은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한 공정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그 공정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제 능력주의가 꼭 실현되어야 할 분야에서 우리 능력주의 실현되지 않는 경우 많거든요. 우리 교수사에 보면은 그래요. 능력주의가 더 실현되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 책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마이클 샌델. 아니, 이준석 대표의 그 공정한 경쟁 책을. 근데 그 맨 뒷면에 보면은 그 유승민 의원이 거기 그 좋은 평을 다 이제 그 뒤에다가 싣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추천사 그렇게 썼어요. 추천사에. 그걸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고 어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유승민 그 의원이 옛날부터 조금 진보 쪽으로 좀 다가왔거든요. 그러면서 능력주의를 조금 더 벗어나는 그런 어떤 평등을 얘기한 측면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저도 유승민 의원의 추천사에 뭔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나오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일각에서 이거 명예훼손까지 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저는 그거 계속 나오는 중앙지검장 할 때도 나오고 검찰총장 할 때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허장성세.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대단하진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쭤볼 얘기가 많습니다. 가끔 좀 나와주세요. 근데 제가 제 친구일 뿐인데. 아이고, 오늘 친구를 지켜드리려고 여러 가지 아주 겸손하시는데, 그래도 가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호 교수였습니다.